대항해 시즌2의 2부 회사와 함께한 대항해 두 선장의 두 갈래 길. 1. 후발주자의 바다. 16세기 말 바다는 이미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차지였습니다. 교황청의 3조약으로 세계는 양분되었고 금과 은, 향신료와 노예 무역까지 모두 이베리아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서를 인정하지 않은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의 변방국 영국과 네덜란드. 두 나라는 모두 후발주자였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바다를 향했습니다. 영국은 강력한 왕권과 군사력을 앞세워 제국의 길을 택했고 네덜란드는 상인과 장인들의 연합으로 무역의 바다를 열었습니다. 이 두 길은 두 명의 선장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영국의 프란시스 드레이크 선장과 네덜란드의 빌렘 바렌츠 선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국의 프란시스 드레이크 선장, 해적에서 제국의 영웅으로 16세기 중반의 경란기 소년 드레이크는 어린 시절부터 바다와 해적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그는 일찍이 그의 삼촌이 선장이었던 해적단에 몸을 담았고 항해술과 전투 기술을 몸으로 익히며 성장했습니다. 그 시기 영국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해상 독점에 눌려 있었습니다. 국왕은 막대한 해군을 직접 유지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사략선 전략, 즉 국가가 공인한 해적선 제도였습니다. 국왕이 직접 면허장을 내주고 적국의 상선을 공격하거나 약탈할 권리를 부여했던 거죠. 전리품의 일부는 왕실과 귀족에게, 나머지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저비용 고효율의 국가 전략으로 바다를 군사력 대신 사설 해적단의 힘으로 빼앗아 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이 전략의 대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카리브해와 남미 연안을 따라 스페인 식민항을 습격했고 1579년 칠레 근해에서 스페인의 보물선 누에스트라 세뇨라 콘셉시온호 일명 카카플라타를 납포했습니다. 전리품의 가치는 당시 영국의 연간 세입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항해가 바로 그의 전설적인 골든 하인드호의 세계 일주였습니다. 3년에 걸친 항해 끝에 그는 금과 은, 향신료를 가득 싣고 귀환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직접 살아 돌아온 세계 최초의 세계 일주 선장으로 기록되었던 것이죠. 이에 스페인은 경로했습니다. 드레이크를 처벌하지 않으면 전쟁이라고 위협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과감하게도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처벌은커녕 오히려 골든 하인드호 갑판 위에서 기사차기를 내리고 해군 제독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명의 해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영국이 사략선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공식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 최강 스페인에 대한 공개적 도전이자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고 후발주자 영국이 새롭게 세계 해상 질서 재편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1588년 결국 그 유명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 아르마다가 영국을 침공했을 때 드레이크는 해군 제독으로 참전했습니다. 전쟁은 영국의 압승으로 끝났고 그 승리의 주역이 바로 프란시스 드레이크였습니다. 결론은 그는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출발은 해적업이었으나 사략선 전략을 성공시켜 국가 부흥의 영웅이 되었고 나중에는 정식 해군 제독이 되어 해가 지지 않는 제국 건설의 주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의 항해는 단순한 약탈이나 모험을 넘어 후발 국가의 돌파구 전략을 현실로 실현한 투철한 사명감과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불굴의 직업정신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네덜란드 빌렘 바렌츠 선장, 북극해에서 목숨으로 신용을 지킨 위인. 이제 시선을 네덜란드로 돌려봅시다. 16세기 말 네덜란드는 아직 완전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에서 막 벗어난 상인 중심의 도시 연합체였습니다. 왕권은 약했지만 상인과 장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나라를 직접 세웠습니다. 농업 기반이 약한 그들에게 무역과 해우는 생존의 필수 조건 그 자체였습니다. 빌렘 바렌츠 선장의 항해는 그런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실 그의 항해는 군주의 명의나 국가 자금이 아닌 투자자들의 자본으로 이루어진 상업적 항해의 효시였습니다. 그러나 1594년, 1595년 두 차례의 북동항로 개척 항해는 실패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96년 세 번째 항해에서는 탐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업용 화물을 함께 실었습니다. 탐험과 무역을 동시에 수행한 항해, 그것은 곧 기업의 항해나 다름이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혹독한 북극의 겨울을 만나 배는 난파되고 선원들은 동토의 땅 노바야 제물랴 섬에 갇히게 됩니다. 바렌츠 선장은 부서진 배의 갑판으로 집을 짓고 곰과 여우를 사냥해가며 동료들의 생존을 이끌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질병이 이어졌지만 그는 끝까지 리더로서의 직업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바렌츠 일행은 약 8개월간의 궤열병과 영양실조의 사투 끝에 탈출을 감행하지만 탈출 1개월 만에 바렌츠 선장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규율과 절제, 리더십 덕분에 남은 12명의 선원들은 러시아를 통해 무사 생환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환됐을 때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탑재된 상업 화물에 생명 연장의 물품이 있었음에도 손 하나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화물은 투자자들에게 환원되어야 할 신탁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화물은 손상 없이 전달되어 투자자들에게 완전한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바렌츠 선장은 단순한 북극 항로 개척에 실패한 탐험가가 아니라 그의 국가적 기반이 약했던 조국 네덜란드에 가장 의미 있는 중요한 전설을 남기게 되는 거였습니다. 즉 반드시 무역을 위해 북극 항로를 개척하려 했던 불굴의 도전 정신, 그리고 목숨을 바쳐 지켜냈던 직업윤리, 또 동료들을 살려내고자 했던 강력한 리더십은 훗날 네덜란드의 커다란 사회 자본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네덜란드를 바다의 마브라 불릴 만큼 묵묵히 세계 무역의 길을 일궈낸 상업인의 상징이자 모든 방면에서 탁월한 강소국 네덜란드의 초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4. 두 선장의 대비와 새로운 불씨, 제국주의와 상업주의의 심화. 드레이크와 바렌츠, 두 사람의 삶은 서로 달랐습니다. 드레이크는 국가 권력을 등에 업은 정복의 항해자였고 바렌츠는 죽음으로 신용을 지킨 상업적 탐험가였습니다. 영국은 이로써 정복과 제국의 길로, 네덜란드는 무역과 신용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길은 곧 EIC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VOC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드레이크 선장의 사략성과 해전에서의 승리는 영국이 국가주도의 제국주의형 회사 모델을 세우게 한 불씨가 되었고, 바렌츠 선장의 목숨과 맞바꾼 신뢰와 강한 직업윤리는 네덜란드의 시민참여형 상업제국 모델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두 선장의 시대는 곧 주식회사가 대항해의 주역이 되고 인류 문명사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변곡점이 되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5. 맺은 말, 결핍이 만든 도전, 도전이 만든 번영. 대항해 시즌1 신과 함께한 대항해에서는 세계는 교황청의 중재하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의해 양분되었음을 살펴봤습니다. 대항해 시즌2 회사와 함께한 대항해에서 영국과 네덜란드는 주식회사를 통해 자본과 신용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유럽 대륙의 북쪽 변방국이었고 그 이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 역시 유럽의 서쪽 변방국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두 결핍이라는 풍족하지 못한 여건이 이들을 바다로 향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말로 기존 질서와 기득권에 굴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나 안전하지는 않았던 바다라는 공간에 대한 새롭고 지속적인 도전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는 점, 그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노력 없이, 도전 없이, 직업정신 없이 주어진 운명을 그냥 따라가야 하느냐의 명제겠죠. 이번 시간에는 역경에 도전해 왔던 두 선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공인된 해적선의 선장, 또 한 사람은 신용을 끝까지 지킨 도전의 항해자. 둘 다 자신이 맡은 직업과 사명에 충실했고 그 정신이 두 나라를 세계사의 주역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남긴 직업정신과 직업윤리는 대항해의 시대를 넘어 근대 자본주의와 세계 무역의 토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6. 마무리와 다음 편 소개. 회사가 만든 새로운 시대. 시즌2의 회사가 이끈 대항해는 필연적으로 근대 산업이란 것을 잉태하게 됩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유럽의 산업화는 본격적으로 무르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완성되어 갈 무렵에는 애석하게도 더 이상 나눌 바다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공업화로 새롭게 태어난 신흥 강국들에게는 더 이상 항해와 무역만으로 나눌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업이 만들어낸 기계와 무기에 의존하며 세계 질서를 다시 넘보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낳은 새로운 공업화 무기들은 기존의 기병, 소총, 대포를 훨씬 뛰어넘어 거대한 영토를 향한 전 지구적 대결로 전쟁의 양상을 바꾸게 됩니다. 이리하여 대항해 시즌3 전쟁과 함께한 대항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은 대항해 시즌2의 두 번째 이야기, 프란시스 드레이크와 빌렘 바렌츠, 두 선장이 보여준 직업정신과 도전의 항해, 그리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 열린 주식회사의 대항해까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항해 시즌3 익스플로레이션 위드 워, 전쟁과 함께한 대항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그 새로운 항로로 함께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